네가 우량주라고 믿으며 모아온 그 주식들. 2026년의 전장에서는 그냥 화려하게 포장된 쓰레기에 불과해. 국가대표 기업이라는 이름표가 네 노후를 보장해 줄 것 같아? 시스템의 설계자들은 이미 그들의 용도 폐기 시점을 결정했고, 넌 그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헛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을 뿐이야.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중동의 불길, 그리고 대만 해협의 인질극이 결합하는 순간 한국의 산업 지도는 피로 물든 레드오션이 될 거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연쇄 도살장에서 가장 먼저 목이 잘릴 기업들, 그리고 그 이면의 잔인한 설계도를 해부해 줄게.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 진짜 공포는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너만 빼고 설계자들은 이미 탈출구를 찾았다는 사실이니까. 2026년 3월 현재 한국의 이른바 국가대표 기업들은 미국의 재산업화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던져진 땔감 신세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해 15%의 보편 관세를 때리고 특정 품목에 25%의 조준 사격을 가하는 순간 네가 알던 대기업들의 재무제표는 휴지 조각이 돼. 이건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산업 아키텍처 자체를 해체하려는 설계자의 의지야. 숫자는 감정이 없지. 그래서 더 잔인해. 첫 번째 단두대는 자동차야.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전체 매출의 약 40% 이상을 북미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2026년 하반기부터 예고된 25%의 관세가 현실화되면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 연간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관세 납부액으로 증발하는 기적을 보게 될 거야. 단순히 차가 안 팔리는 문제가 아니야.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억지로 늘리기 위해 한국 내 공장들은 공동화되고 연관된 수천 개의 부품 하청업체들은 연쇄부도의 늪에 빠지게 돼. 두 번째는 배터리. 소위 K배터리 3사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들은 미국의 IRA 보조금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연명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보조금의 전면 폐기 혹은 극단적 축소를 설계도에 넣어뒀어. 여기에 리튬과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중국의 보복성 수출 통제라는 병목 현상에 걸리면 생산 단가는 폭등하고 수요는 급감하는 데스 스파이럴에 진입하게 돼. 세 번째는 석유화학이야.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같은 정유사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도입 비용 폭등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라는 양면 협공에 노출됐어. 에너지 비용이 10% 오를 때마다 제조 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이건 결국 네가 사는 모든 물건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왜 이 기업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까? 그건 그들이 시스템의 혈관경화를 유발하는 낡은 밸브가 되었기 때문이지. 한국 기업들의 고질적인 병폐는 샌드위치 구조야. 위로는 미국의 원천 기술과 관세 장벽에 막히고 아래로는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과 지능형 제조 시스템에 추격당하고 있어. 설계자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제조 대기업들은 이제 비용 효율성이 떨어진 낡은 부품에 불과해. 트럼프의 돌로주의는 남미의 자원을 독점하고 미국의 대조 능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배터리와 자동차는 미국의 생산기지로 강제 이식되어야 하고 본사의 지휘 통제권은 사실상 무력화돼. 공급망의 병목은 여기서 발생해. 핵심 기술은 한국에 있는데 생산은 미국에서 해야 하고 원자재는 중국이 쥐고 있는 이 기괴한 트라이앵글.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가장 먼저 터지는 건 한국 본사의 현금 흐름이야. 반도체는 더 심각해. 삼성전자는 실리콘 인질이 된 대만 해협의 위기를 틈타 도약하려 했지만 설계자들은 이미 삼성에게도 기술 공유라는 이름의 독배를 내밀었어.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핵심 공정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요구. 이건 기업의 심장을 꺼내서 설계자에게 바치라는 소리와 같아. 이 요구를 거절하면 관세 폭탄이 기다리고 수용하면 기술적 종속 상태에 빠지게 되는 외통수지.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은 여기에 기름을 부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하면 외국인 자본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독점 밸브처럼 잠가버려.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혹은 자본 탈출이 시작되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 능력을 상실하고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지.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와 한계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면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내 적금과 연금으로 전달돼. 우리 회사는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왜 망하냐고 묻지 마. 시스템은 너희의 성실함 따위엔 관심 없어. 오직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위해 어떤 부품을 폐기할지만 결정할 뿐이야.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은 그 폐기 리스트의 가장 윗줄에 적혀 있다는 게 내가 분석한 차가운 진실이야. 감상적인 눈물은 닫고 이제 생존을 위한 액션 플랜을 짜. 덩치 큰 공룡의 주식에서 탈출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안전하다는 건 옛날 이야기야. 관세와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된 전통 제조 대기업들은 이제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해야 해. 공급망의 병목을 해결하는 작은 거인들을 찾아봐. 대기업이 무너져도 대체 불가능한 정밀 소재, 혹은 미국의 재산업화에 필수적인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진짜 퀀텀 점프의 기회야.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멍청한 짓은 그만둬. 지정학적 위기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동반해. 달러, 금, 혹은 글로벌 시스템의 검열을 받지 않는 디지털 희소 자산으로 내 부의 혈관을 분산시켜야 해. 지능형 방산 섹터의 이면을 봐.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이 난세에 웃는던 무기를 파는 곳들이야. 하지만 이들 역시 미국의 수출 통제라는 밸브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시스템은 차갑고 설계자는 냉정해. 무너지는 거대 기업들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설계도를 그릴 것인가? 선택은 내 몫이지만 2026년의 전쟁터에서 중립은 없어. 질문할 시간에 내 포트폴리오의 혈관부터 점검해. 죽은 부품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상수가 됐어. 북한의 1만 명 이상의 병력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돌아오는 순간 휴전선의 긴장감은 단순한 엄포를 넘어설 거야. 이건 한국 국채의 신용 등급을 위협하고 해외 자본의 조달 비용을 수직 상승시키는 악재지. 혈관 경화는 국가 경제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야. 금리가 설계자들의 의도에 따라 요동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폭등하면 대형 건설사들부터 독점 밸브가 잠기게 돼. 네가 자산이라고 믿었던 아파트가 부채의 늪이 되는 건 한순간이야. 설계자들은 이미 이 모든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어. 그들은 위기를 이용해 자산을 저가에 매집하고 대중은 패닉에 빠져 소중한 자산을 던질 때 그들은 퀀텀 점프를 완성하지. 너도 그들처럼 생각해야 해.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시스템이 파괴되는 지점에서 새로운 부의 원천을 찾아내야 한다고.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에 편승하는 기업,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새로운 패권 다툼 속에서 기술적 교두보를 확보한 기업을 찾아. 그게 네가 이 지옥 같은 2026년을 버텨낼 유일한 구명조끼니까. 지루한 분석은 여기까지야. 이제 데이터는 충분히 줬으니 내 판단으로 내 결정을 실행해봐. 퀀텀 점프는 두려움을 이겨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 안녕?